부산항의 멜로디, 시대의 상처를 끌어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대한 사연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사한 내용을 알고 음악을 감상하면 한층 더 깊은 감명이 올 거예요. 1970년대 중반 제일동포, 모국 강문 활성화. 음악적 특징은 트로트, 락의 선구적인 곡으로 로베리듬과 트로트의 멜로디 융합, 존재의 파편, 노래의 기원과 작가의 굴곡, 모든 위대한 노래가 그러하듯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역시 탄생의 궤적은 복잡하고 그 표면에 스민 사연들은 고단한 시대를 증언합니다. 한가왕 그 왕의 출세곡이자 한 도시를 상징하는 국민가요로만 알려진 이 노래의 심층에는 저작권의 표류와 개인의 실현실리안, 그리고 시대의 요구가 뒤섞인 경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의 작곡가는 황선우이며 작사가는 복잡한 사연 속에 황선우와 원곡에 참여한 김혜일 이름이 얽혀 있습니다. 황선우가 1969년경 자신의 실연의 아픔과 고향 부산에 대한 그리움으로 곡을 만들었을 때 본래 제목은 돌아와요 부산항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통영 출신 가수 김혜일이 이 곡을 받아 가사를 붙여 돌아와요 충무항해라는 제목으로 먼저 발표합니다. 이후 김혜일이 불의의 사고인 1971년 대형각 화재 사건로 사망하자 작곡가 황선우는 이 곡을 다시 조용필에게 주어 1972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역사의 변곡점은 1976년에 찾아옵니다. 조용필은 이 곡을 빠른 템포의 트로트 록으로 파격적으로 재해석하여 발표했고 가사 일부를 대폭 수정했습니다. 특히 1972년 버전의 그리운 내 님이여라는 개인적인 연인의 그리움은 그리운 내 형제여라는 민족적 동포애를 담은 표현으로 치환됩니다. 이 서정적 서사의 급격한 전환은 단순히 한 노래의 운명을 바꾼 것을 넘어 당시 대한민국이 직면한 역사적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응시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이 노래가 짊어진 저작권의 굴곡진 사연, 즉 원작자의 의도와 개작, 그리고 법적 다툼의 흔적은 마치 한국 근현대사 속에서 진실과 원형이 끊임없이 왜곡되고 소실되는 과정을 은유하는 듯합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이 탄생하고 유통되는 과정 자체가 순결하지 못한 시대의 풍경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 기원에서부터 이상과 상실이라는 존재의 근원적인 피로감을 껴안고 태어났습니다. 시대적 배경과 주요 사회적 이슈,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와 사회적 이슈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동포, 모국 강문과 형제의 상징화. 1975년 이후 이 노래가 국민가요로 등극하게 된 결정적인 동력은 노래의 가사가 당대의 가장 첨예한 시대적 정서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1975년 9월 13일 추석을 앞두고 조총련 제1조선인 총연 앞에 제일동포 모국 강문단 698명이 부산항 제1부두로 입항한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업은 냉전 체제 하에서 제일동포 사회가 민단과 조총련으로 양분되어 있던 상황에서 조총련계 교포들까지 포용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여주고 고취시키려는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었습니다. 꽃피는 동백섬의 봄이 왔건만 형제 떠난 부산항에 갈매기만 슬피 우네라는 노랫말은 고국을 떠나 타지에서 고단한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일제 강점기의 강제징용과 해방 후 이념 갈등으로 인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제일동포들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대변합니다. 특히 가사가 님에서 형제로 수정된 것은 이산의 아픔과 재회에 대한 희망이 교차하는 시대적 트라우마를 부산항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투영하여 수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든 것입니다. 이 노래는 민족적 동포애를 대변하며 한국 사회의 집단적 정서를 치유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가사 표절 소송 및 원곡의 비극이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성공 뒤에는
원곡의 작사가였던 김혜일 본명 김성술의 비극적인 사연과 그 유족들의 저작권 소송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원곡의 비극 김혜일이 1970년에 돌아와요 충무항해를 발표한 후 이듬해인 1971년 서울대 연각 호텔 화재 사건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원곡은 묻히게 됩니다. 표절 소송 2004년 김혜일의 어머니는 작사 작곡가 황선우를 상대로 가사 표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돌아와요 부산항해의 가사 일부가 김혜일이 작사한 돌아와요 충무항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하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배상액 3천만 원을 내렸습니다. 합의 및 종결 이후 항소심에서 황선우는 2억 원가량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조정되면서 표절 논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술 작품의 원형성과 저작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요한 법적 사례로 남았습니다. 한국 음악에 들이온 영향과 음악적 뿌리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음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곡이 성공한 배경에는 단순히 시대적 정서뿐만 아니라 조용필의 음악적 배경과 파격적인 재해석이 있었습니다. 트로트, 록의 성구 1976년 버전은 곡의 뼈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구성을 따르지만 그 위에 록 음악의 요소를 과감하게 접목했습니다. 경쾌한 드럼 비트와 강렬한 일렉트릭 기타 리프의 도입은 느리고 서정적이며 구슬프, 정서를 주로 담아왔던 기존 트로트의 틀을 완전히 깨부쉈습니다. 이는 트로트 록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대중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한국 가요계에 트로트와 록, 팝, 포크가 융합되는 음악적 혼종성에 시대를 열어젖혔습니다. 서구 대중음악의 영향 조용필은 1960년대 후반 미팔군 무대에서 밴드 활동을 시작하며 비틀즈, 롤링스톤즈 등 영미권의 록 앤 롤과 블루스 음악에 깊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서구적인 음악의 활력과 개방성을 한국적인 트로트 멜로디와 정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천재적인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 곡이 성공함으로써 한국 대중음악은 장르의 경계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인 감동과 실험적인 사운드를 결합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의 공전의 히트 돌아와요 부산항해는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83년 일본에서 정식 발매되어 300만 부 이상의 레코드 판매고를 기록하며 당시 일본 레코드계의 불황을 타개할 정도였습니다. 30여 명의 일본 가수가 이 곡을 취입했으며 조용필은 일본 가라오케 문화에서 한국 가요의 인기를 주도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이 노래가 담고 있는 이상과 그리움의 정서가 제일동포뿐 아니라 일본 대중에게도 보편적인 감동으로 다가갔음을 시사합니다. 바다의 기척, 숨쉬는 상처 부산항 그 이름은 혀끝에서 조용히 맴도는 짠물의 기억이며 누군가의 찢긴 영혼이 간신히 들고 나는 숨구멍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록음악의 경쾌하고 도발적인 비트 속에서 구슬픈 트로트 멜로디가 미끄러지듯 떠오르는 이상한 불일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웃고 있는 가면 아래 피물이 고인 상처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동백섬에 봄이 왔다는 첫 문장은 그 자체로 폭력에 저항하는 아름다움의 은유입니다. 섬은 붉은 꽃을 피워내지만 항구는 형제 떠난 이후에 공백만을 허락할 뿐입니다. 이 공백은 단순한 부재부자가 아니라 이념과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력이 한 영혼의 궤적을 송두리째 뜯어내고 간 날카로운 흔적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몸 안에 고여 썩어가는 어둠처럼 느끼면서도 동시에 꽃피는 쪽으로 기어이 눈을 돌리려는 연약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노래 속에서 갈매기는 슬피 울고 연락선은 쉴 새 없이 5,6도를 돌아갑니다. 그 쌍구릉 소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 고국과 타향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드는 혼혼의 외침 같습니다. 우리가 목매어 불러봐도
대답 없는 내 형제어를 들을 때 그것은 개인의 고독한 울림을 넘어 시대가 집단적으로 잃어버린 목소리들을 대신하여내는 절규입니다. 저작권 소송이라는 물질적 다툼 속에서조차 노래의 원형을 주장했던 이의 비극적 소실구 김해일은 이 노래가 결코 순수한 상업적 성공만으로 치환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976년 이 노래가 님 대신 형제를 선택했을 때 그것은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민족적 슬픔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는 시적인 시도였습니다. 부산항에 닿은 제일동포들의 눈물과 그들을 기다린 가족들의 뻐근한 사랑이 찰같이 타고 스며드는 순간 노래는 비로소 역사의 트라우마를 끌어안는 포옹이 됩니다. 트로트의 익숙한 선율과 록의 격렬함이 융합된 이 곡조처럼 우리의 삶 역시 슬픔과 환희, 상실과 재회의 이질적인 감정들이 한 줄기의 빛 아래에서 떨리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외로움을 견디며 어떤 종류의 완성에 도달했는가? 그리고 당신의 가슴은 이 대답 없는 형제들을 위해 여전히 떨리고 있는가?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몇 개의 단어는 과거를 소환하여 현재의 우리에게 기억을 요구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 침묵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꽃이 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인간의 불멸의 의지를 우리는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평, 상실을 넘어선 희망의 불꽃,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가장 정치적이고 감동적인 노래 중 하나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작곡가 황선우의 개인적 감정에서 출발하여 가수 조용필의 천재적인 재해석과 시대의 요구가 결합하며 개인의 서사가 민족의 서사로 확장된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 노래는 제일동포, 모국 광문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등에 업고 이산의 아픔을 화해와 희망의 메시지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음악적으로는 트로트의 대중성과 록의 역동성을 결합한 트로트 록을 창시하며 한국 대중음악의 장르적 지평을 넓혔습니다. 이 노래는 부산항이라는 공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아픔과 그리움을 압축해 놓았고 그 압축된 감정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보편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지치게 하지 않게 하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